안녕하세요. 장효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저도 모른 채를 왔어요. 그냥 이것저것 물어본다고 하시는데 한번 지금부터 대답을 해볼까요? 좀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무조건 웬만하면 쓰시라고 하고, 어뷸이라든지 CO2 프락셔널처럼 피부를 벗겨내는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화학적 필링, 제스너 필링이나 뭐 블랙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이제 표피가 조금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재생 크림이 도움이 됩니다. 흔히 재생 크림은 뭐 EGF 성분을 포함한 거를 재생 크림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마데카소사이드 그리고 뭐 PDRN, 정말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된 크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거 너무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레이저 시술 후에 발라주시면은 좀 회복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기는 될 거예요. 되게 제가 좋아했던 마스크팩은 그 미키모토 진주 마스크팩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안 좀 국내에 수입이 되다가 요즘에는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실은 마스크팩 유목민 상태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지금 클로나타 마스크팩을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전반적으로 좀 피부에 열을 가하는 시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열을 갖다가 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식혀버리면 애써서 이제 운동 열심히 했는데 다시 밥 먹는 느낌? 그래서 시술한 당일에는 너무 얼굴을 좀 차갑게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크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세안 꼼꼼하게 하시고, 그리고 좀 모공을 좀 조여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되게 좋아해요. 리쥬란, 물광주사 이렇게. 근데 리쥬란, 물광주사 단점이 좀 아프고 얼굴이 좀 많이 엠보가 생기고 시술 후 자국이 남잖아요. 그럴 때는 뭐 NCTF 그 부스터, 스킨 부스터라든지 요즘에 엑소좀도 좋은 것 같아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피부 장벽의 회복을 좀 도와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엑소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약국이나 올리브영 이런 데 가면은 여드름 패치라고 해가지고 막 파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추천을 안 드려요. 그 안에 여드름균이 그 테이프로 덮어버리면 그 안에 현기성 세균이 자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되게 더 상처를 악화시키고 더 붉게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마데카솔 연고 차라리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다들 진이겨 갖고 오시더라고요. 주간에도 집에서는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외선은 노화를 일으키는 좀 가장 큰 외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간에는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다 그 자외선 차단 지수를 높은 거를 워낙에 선호하다 보니까, 만약에 집에 있는 경우에 나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 지수 높고 이런 선크림 너무 이제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자외선 차단 지수 거의 뭐 25에서 한 30 사이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바르셔도 돼요. 나는 집에서만 생활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에는 좋은 균도 살고 있지만 나쁜 균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평상시에 내가 면역력이 좋을 때는 노멀플로라라고 하는 좋은 균이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이제 피부 세포가 이 나쁜 균을 물리치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에는 사실은 저는 시술보다는 조금 항생제를 복용해 주시는 것이 피부를 좀 빨리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적정 기간을 굉장히
지혜롭게 잘 쓰면 정말 피부 상태를 좋게 만드는 좋은 약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엑소존, 그리고 그런 피부 관리 같은 거, 크라이오 테라피나 이런 게 좀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경우는 사실은 없을 거예요.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를테면 약이 나왔어요. 100명한테 실험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90명은 되게 좋았어요. 10명이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 약은 위험한 약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임신하시는 도중에 피부 시술을 받다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그냥 임신을 안 한 상태에서는 뭐 약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약도 제한이 많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제한이 돼요.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그게 태아한테 영향이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도 크지 않은 관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이제 들어오는 대로 한번 답변해 드려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피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듣고 싶고 그러시다고 하다면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네,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좋고, 원하시는 대로, 네, 전화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